네, 영종도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순철 씨, 네. 이번 영화가 일대종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 소개해준 영화를 정말 집중을 해서 봤는데 일대종사라는 말이 뭔지부터 해서 이 영화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제 수준에서는 안 와.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감동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대종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영어 제목은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그 일가를 이룬 그 이제 스승 이런 사람 일대종사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저도 뭐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알아야 돼. 그럼 일대종사가 누구냐? 뭐 당연히 연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니까 연문. 그 다음에 또 알으셔야 될 거는 원화평이라는 사람들이 무술 감독이에요. 이 영화의 무술 감독.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영화는 연문이라는 그 무술 그 이제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창시한 사람은 아니고 3대 일대종사, 3대 마스터인 연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존이에요? 실존이죠. 네, 그래서 연문을 다룬 영화가 꽤 많아요. 꽤 많고 이제 견자단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홍콩 액션 배우 견자단이 출연한 4개 시리즈가 있는 영화도 있고 그건 보시면 더 이제 활기찬 액션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왕가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원래 무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주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전설의 고수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참 막 그 활약했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수들과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바치는 헌정이다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영화 거의 끝나갈 때쯤에 데보라의 테마라는 음악이 흐르는데 이 음악이 이제 애니오 모리코네와 세르지오 레오네가 만들던 그 원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인데 그 영화 자체도 이탈리아에서 넘어간 이방인들이 미국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뭐 험난한 생활을 살아갔던 그런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 말씀 원화평이라는 그 이제 무술 감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와이어 무술 액션의 마스터다. 이 사람은 그 취권이라는 70년대 성룡이 처음 그 등장했던 영화에 보면 술 먹는 스승이 있어요. 영화를 안 보셔서 대부분 아는 코 빨갛고 맞아요. 스승은 나오잖아요. 그 스승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원화평이 이 영화에 등장해요. 이 일대종사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맨 처음에 그 연문이 어릴 때 띠를 받는 스승에게 띠를 받아요. 그 띠를 주는 사람이 원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랜드 마스터들이 그랜드 마스터에 관한 그렇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재밌다. 그래서 이 왕가희 감독의 정말 이게 한 9년 정도 제작했다는데 정말 제가 한번 꼭 보셨으면 이렇게 너무 천재적이라서 그 다음에 초반에 나오는 무술 관련된 액션 활극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이게 그냥 경전 같아요. 저는 노자 도덕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그러니까 연문 얘기에 있는 아까 영화 4편 그 사실은 다 봤거든요. 엄청 재미있고 막 진행이 빨리 되면서 그는 자막 뭐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였는데 이 영화는 자막에 빠져야 된다고 보다 남은 많지도 않은 자막 중에 노자가 하던 그 얘기들이 나와서 저게 도대체가 무협 영화인가 이게 철학 영화인가 그래서 내가 꼭 물어봐야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가희 감독과 이 원화평이나 무술 감독이 그 뭐 서양 눈치 안 보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동양적 가치들을 다 만들어 다 투영한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격투신이 많고 물의 흐름과 같이 하는 그 다음에 눈에서 나오고 클로즈업에서 물. 그래서 굉장히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훌륭한 영화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홍콩 영화를 어떻게 보냐면 헐리우드 영화 아니면 홍콩 영화 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공한 그 이제 중심 지역인 미국과 서양의 중심인 미국과 동양에서 중국을 대신 중국의 영화 별로 없으니까 중국을 대신한 홍콩이 대륙의 문화를 사실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향유시켜줬던 거예요.
그 시대에 어쨌든 문화의 중심이라고 했었던 것들을 다 압축했고 보여주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도 여기는 보여주는 거. 다 사실은 끝날 때 다 죽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이고. 근데 이게 오묘하게 지금 딱 맞아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에 망해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조지 프레이드라고 이제 흑인을 이제 무참하게 죽인 경찰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옛날에 뭐 경찰 국가의 권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홍콩은 왜 망해 가냐면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서의 전쟁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걸 지금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그 과거에 찬란했던 것들에 대한 오마주. 물론 2013년 영화라서 이렇게 딱 와닿는 건 아니지만 지금에게 딱 맞는 영화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 영화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연문이 홍콩에서 도장을 만들고 그 도장에 수련하는 수련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진에 찍히는 그 어린아이가 이소룡. 아, 정말? 실제 이소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소룡이 아니라 그 이소룡이 실제 연문한테 그러니까. 수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나이는 안 됐고 다만 연문 차렸던 도장에서 수련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영춘권을 이제 배운 거. 영춘권이라는 무술 자체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무술이고 다른 무술과 다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제 평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영화를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일선천이라는 장첸이 연기한 또 한 명의 주인공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발소에서 이제 막 칼싸움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찌가 이제 칼에 찔린 장첸이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옆에 누워서 이제 살려준. 근데 이 사람은 왜 등장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싸우다가 이발소 차리고 자기 도장 만들고 자기 무술 이렇게 일대종사가 됐다라고 보니 자막으로 끝나요. 양조이랑 안 만나요. 두 명의 남녀 주인공과 만나질 않아요. 근데 왜 나오냐? 이 사람의 그 상징은 뭐냐면 영웅들이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보여지니까 영웅이라고 하지만 고수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고수들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잊혀져간 고수들. 그런 우리가 모르는 잊혀져간 고수를 상징하는 게 또 일선천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영종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극장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영화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여름에 시원하고 물도 많이 나오고 눈도 많이 나오고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소위 손과 발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중국인들을 서양인들이 봤을 때 현실과 떨어져 있는 중국인들의 그 집단 무의식의 상태 그게 결국은 그 당시 중국을 망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자기들이 최고봉이었지만 결국은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맞는 거고 여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봄이 끝났는데 바로 겨울이 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일본이 이제 침공하고 하면서 이제 막 망하면서 막 하는데 거기 뭐라고 대사 나오냐면 무술이 아니라 일상이 더 어렵다라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무술을 아무리 자기가 고수고 다 장악을 해도 사실 현실에서는 현실이 진짜 훨씬 어려운 거 일상에서 그래서 코로나19죠. 그래서 뭐 딸들 둘이 죽고 아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맞아. 맞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말씀도 맞는 거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영화를 부귀 영화를 누렸거나 아니면 지나간 화려한 시절을 이제 끝마치는 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맞는 영화. 저는 더 이제 그 감명 깊은 이 왕가희 감독의 이 변신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열혈남아라는 영화를 처음에 데뷔한 게 87년인가 그럴 텐데 어떤 장르를 만들든지 자기 장르를 만드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철씨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종도에서 또 우리 우동꾼 라디오에서 이만한 영화에 대해서 깨알같이 요소요소에 있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팀이라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잘라. 이건 절대 안 잘려. 콘텐츠의 힘. 네.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영화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제 한 몇 년을 들었잖아요. 들을 때마다 감동인데 엉뚱하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영화를 볼 때 보면 20년대도 나오고 쭉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50년대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파 그림들, 영상들이 보면 그 옛날 일정시대 그때 촬영된 필름인 것 같더라고요. 간혹 중간중간에 예.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실제로, 그죠. 화약 터트리고 하는 장면, 옛날 화면 갖고 와서 이제 쓴 장면이 이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많진 않은데 그걸 보셨다는 게 저는 그게 딱 튀는데 그게 보니까는 칼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영화가 칼라가 저 때부터 칼라가 됐었나 그게 그걸 싶더라고요. 컬러로 작화할 수 있어요. 작화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그건 거예요. 그 작화한 건지 모르겠는데 컬러 있을 수도 있고 작화해서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새 그런 작업 할 수 리마스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네. 돈과 시간의 문제죠. 뭐 노력도 문제고. 흑백과 칼라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가 흑백인데 여자애 하나만 빨갛잖아요. 빨간옷 입은 거.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수성치 영화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쭉 다 깨지고 뭐 다 계단 다 박살나고 너무 허무맹랑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한없이 가벼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대종사를 봤을 때 나는 꽤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 또 예술 영화네, 예술 영화. 그들이 정말 좋아할만 하겠다, 자신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역시 왕가희 감독이니까 그걸 살려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왕가희 감독이 왕가희 이런 스타일 되게 좋은데라고 하시면 동사소독이라는 무슨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왕가희 감독.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지금과 스타일은 아닌데 젊을 때라서 하여간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철 씨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는 우리 영종도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라고요. 재밌는 거 한번 골라오세요. 네, 카페나를 좀 가볼까요? 저희 영만 카페를 담당한 김선인데요. 그래서 영만 카페에서 또 소소한 얘기 가져왔어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영종도 섬이라서 아무리 국제도시긴 하지만 위치상 섬이라서 굉장히 자연이 살아 있잖아요. 뭐 뱀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우리 집 마당에 어제 저 도마뱀 잡았어. 어제 아침에. 뱀까지. 흰발롱개도 청정 지역에 산다는 그죠? 아까 얘기하신 흰발롱개도 있고. 근데 수리부엉이. 박석공원에 수리부엉이가 등장을 해서 완전 체험학습처럼 바로 눈앞에 있어서 사진까지 찍으셨다고. 그래서 여기 글을 보니까 이제 어떤 글이 올라왔냐 77준우미108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박석공원 수리부엉이 동영상 추가합니다. 동영상까지 찍으셨어요. 내일 등교를 앞둔 초3 아드님께서 잠자리채로 새를 잡으러 가자고 하여 흉내라도 내려고 아무 말 없이 잠자리채와 뻥튀기 미끼를 챙겨 박석공원에 가서 조류 탐사를 했습니다. 새가 많잖아요, 저희 동네. 새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아드님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저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랬죠. 저희들의 인기척을 느낀 수리부엉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날개를 펴고 머리 위로 허위 날아가네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인 듯한 울음소리에 먼발치에서 사진과 동영상 몇 컷 찍고 내려왔습니다. 재밌는 수리 부엉인지는 어떻게 하셨지? 뭐 좀 아시는 진짜 편인가 딱 보다. 보자마자 수리 부엉이에요. 이거는 그게 흔히 아는 새예요? 네, 딱 보면 이게 수리 부엉이잖아요. 이거 사진 올려주셔야겠다. 네, 사진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다. 너무 멋지죠. 늠름해. 네. 천하대장군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글 쓰셨어요. 혹시 수리부엉이의 초상권이 문제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종도가 수리부엉이도 있고 또 이걸 보신 분들이 밑에 댓글 다셨는데 딱따구리 봤어요. 뭐 고라니는 가끔 보죠. 그리고 또 뭐 봤다는 분이 계셨냐면 이 수리부엉이를 또 본 사람이 또 계셨어요. 그리고 고라니, 개구리, 뭐 뱀 많죠. 근데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소소한 것도 찾아볼게요. 지난번에도 무슨 까치가 집 짓는 소식 갖고 오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재밌는 거죠. 심각한 건 빼고요. 요런 글이 있어요. 이제 다알리아 영맘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부지런한 분들은 날씬하신가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이 진짜 부지런하시거든요, 저희 기자님. 상황인데 날씬과는 좀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정말 부지런하신데 날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날씬해지셨는데 다시 복귀하셨죠? 지금 요요요? 다시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계세요. 더 날씬하지 않아요? 5월 고생하신 게 티가 나요. 널 부지런합니다. 네, 맞아요. 신천 씨가 제일 부지런하네. 근데 이게 요거 글을 올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1,575명이 보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이사 오기 전 살던 곳에 아는 엄마가 집에서 계속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깔끔한 게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저래서 날씬하구나 했는데 진짜 부지런한 분들은 살 안 찌고 다들 날씬하신가요?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31개가 붙었어요. 그 중에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 하루 평균 4-5시간밖에 안 자고 항상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깨 있으니까 배가 자꾸 고파져서 뭘 자꾸 먹어요. 자꾸 여기 가서 차 한 잔, 저기 가서 간식 좀 먹고 이제 영업도 하시니까 계속 주워 먹으니까 자꾸 배는 나오고 성격상 안 돌아다니고 누워있다 오픈 시간 맞춰서 나오자니 답답하고 허허.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근데 그 말씀 진짜 맞는 말씀. 네. 피곤하면 사람은 피곤한 걸 대신에 먹는 걸로 채우고 네. 안 좋아요. 특히 당 성분이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당기게 사무실 될 직원분들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셔서 정신 노동을 하시니까 계속 이제 뭘 주워 먹게 되잖아요. 믹스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부지런한 분들은 날씬하신가요? 이 질문에 저는 그냥 오늘 정창규 기자님 보여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해도 될 것 같고요. 부지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 하도 결론이에요? 안 하도 그러니까 뚱뚱하고 날씬하고 상관없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냥 부지런하다. 사실은 체질이다. 체질이다. 타고난 맞아. 거다. 네, 그렇죠. 타고난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영종도 모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요? 모기 있어요? 물리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직 없으세요? 이제 이거는 제보인데요. 그러면 89 호홍 음북 영파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우와 영종도 모기 장난 아니네요. 하고서는 6월 2일 조회수 그러니까 모기 나왔다니까 또 조회수가 1,500이 넘어가는데 운남동 단독주택이 얼마 전에 이사와서 영종도에 적응 중인데 오늘 저희 집 2층 발코니 쪽 창문에 모기가 20에서 30마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발견했대요. 얼마나 소름 끼치셨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나가서 담배 피우고 해서 오늘도 그러려다가 이제 무서워서 후두둑 하셨죠. 1층이나 마당에선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래서 생각만큼 영종도 모기가 많은 건 아니구나 하다가 오늘 이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기가 어마무시하네요. 단독주택지면 네. 많을 수 있죠. 우리 집도 모기 많아요. 풀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많아요.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네. 모기 나왔다니까 1,500명 본다는 게 너무 웃겨요. 예, 되게 웃겨요. 이제 다들 모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방충망 정비도 하고. 모기가 이렇게 그 수분하는 게 꽤 많대요. 이분이 영종도 오신 지 모기도요? 얼마 안 되셨어. 단독주택이 얼마 전에 이사 왔대잖아요. 무게들이 안 거야. 새로운 피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맛을 보려고 세비를. 현 주민들은 잘 안 빨아. 그렇죠. 이미 맛을 아니까. 단단히 방비를 했어. 우리는 네, 살짝 그쵸. 사는 사람. 근데 진짜 독하긴 해요. 진짜 청바지 뚫고 물더라고요. 그 새까만 모기요. 아디다스 모기. 네. 그게 왜 그쪽 아디다스예요? 이렇게 흰색 이렇게 네. 맞아. 그게 이제 갯벌 쪽하고 이쪽에는 더 크고 더 세요 이놈이.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 무는 걸 보고 있으면 이 힘을 줘서 이렇게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놈이 네. 정말 가지고 뭐고 다 뚫고. 걔는 진짜 신기한 게 앉는 걸 봤는데 벌써 물렸어.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누가 올리셨냐면 못다기 영파님께서 올리셨는데요. 어제 올리신 글인데 1,160명 조회 가고요. 이분은 이제 기사를 갖다 올리셨어요. 인천 교사 10명 중 9명 안전한 등교 수업 불가능이라고 조사가 나왔다고. 전교조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10명 중 9분께서 현재 안전한 등교 수업은 불가능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내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하면서 보내는데 선생님들도 그만큼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안전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불안한 만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반별로 돌아가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게 하고 다시 닫고 데리고 들어간다. 너무 힘들죠. 이제 날 더워지는데 마스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여튼 불안하신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조심할 거니까 마음 놓고 계시진 않다는 거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다 조심할 것을 이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영종도 학교들은 아직 한 명도 없어서 다들 정상적으로 이제 3분의 1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등교 계약을 다 했는데 제발 왜냐 한 명이라도 나면 영종도는 특성상 애들이 하늘도시 신도시 뭐 전수할 거 없이 다 같이 놀기 때문에 클럽에서도 만나고 학원에서 만나서 한 학교라도 되면 전체가 다 아마 지금 될 거예요. 학교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학원은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관리 안 된 채로 매일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거기서 모두 바글바글 만나는 건 아닌가.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학교는 그 국가적인 기관이니까 그래도 생업이라도 가는데 학원은 그야말로 생계예요. 그래서 안 오면 맞아요. 집에서 네. 과외하는 집도 있고 하니까 전혀 네. 이게 안 돼서 그 참으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몇 달째 이어지는 마스크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떨고 있는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는 이 공포 속에서도 자 살아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백신밖에 듭니다. 방법이 없는데 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들 말씀하시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이제 잘 살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백신 빨리 안 나오면 엄마들이 만들 거라고. 맞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네. 이상 영만 카페였습니다. 네, 참 심각한 중에도 웃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오늘은 2부에서 영화 이야기 또 동네 소소한 동네 이야기라 했지만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 영종도 소식을 쭉 이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소식을 이렇게 저희끼리 나누는 것을 들려드리는데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후원금 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